고작 3, 4%의 Harvard, MIT, Stanford, Princeton 최상위권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지 좀 실감이 가세요, 여러분? 유학생분들 더 어려우신 거 아시죠? MIT만 봐도 4, 5% 합격률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유학생은 2%밖에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일관적인 공식이 있는 것처럼 또는 공정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주 작은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패턴, 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입시에는 5가지 좀 큰 카테고리의 요소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1번 아카데믹,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GPA, SAT, ACT 다 들어가죠. 그리고 뭐 AP 아니면 IB,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스쿨 프로파일도 들어가요. 학교가 어떤지 환경을 좀 보는 거죠. 학교의 graduation rate는 어떤지, SAT average 이거는 어떤지, 인컴 레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학생이 이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더 주의 깊게 봅니다. 왜 아카데믹을 제일 기본적으로 볼까요? 대학은 교육기관이죠,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이 학교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는 겁니다. 조금 더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면, 왜냐면 대학은 솔직히 말하면 비즈니스이거든요. 학교들은 명성을 높이는 걸 되게 중요히 생각해요. 이 학생들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우리의 레퓨테이션을 높여줄 건가. graduation rate가 dropout rate이 이 명성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graduation rate 얼마나 빨리 잘 그 시간 4년 안에 졸업을 하는지 퍼센트가 있고 dropout rate 얼마나 퇴학을 하는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교육기관에서는 퇴학당하는 이유는 GPA가 낮아서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학교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카데미가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고 하시면 돼요. 또 다른 이유, 펀딩. 학교가 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할 때 이런 graduation rate과 dropout rate를 되게 크게 적용하다 보니 학교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 펀딩을 받아야 하니 아카데미 되게 중요해서 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GPA나 이런 점수들만 보고 탈락, 합격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학생의 환경과 상황을 항상 고려합니다. 이 뜻은 그저 점수만 보고 한다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학교 안에 어땠는지, 예를 들면 AP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했어요? 잘한 거겠죠? 근데 이 AP가 20개 있는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좀 못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환경에 비해 이 점수를 미달을 했던가, 결국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카데믹 단점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요즘 테스트 옵셔널로 바뀐 이후에 이게 조금 더 많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SAT 이런 부분들이 아카데미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이 이 SAT, ACT 없는 그 부분을 메이크업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SAT, ACT 없는 학생들이 조금 더 합격률이 낮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100명 중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카데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카데미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은 어떻게 또 레벨 2로 넘어가는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 있는 환경에서 기회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 안에 내가 얼마나 거기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좋은 점수를 가졌는지,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많은 그런 extracurricular 클럽이나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얼마나 내가 잘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과 비슷하게 모두가 다 하는 활동으로 좀 알맹이 없는 대학을 가기 위해 한 활동으로 보여지는 학생들이 또 이 레벨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카데미이지만 그 이외에는 당연히 또 있지만 기회를 많이 노려야 된다는 걸 1, 2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3번째 레벨에서는 추천서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이 학생이 이 원서에 너무 뛰어나다, 정말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작성을 하죠. 그렇다 보니 나를 정말로 좋게
포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나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정말로 우수한 사람인지 이 학생을 모르는 대학에게는 그게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약간 보증 써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원서에 썼던 모든 주장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캐릭터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이 추천서에 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나와야 돼요. 그저 이 학생은 이 클럽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고 정말 이 학생의 좀 더 깊은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추천서라면 되게 좋고, 이런 추천서는 좀 받기 너무 어렵지만 잘 전략적으로 선생님과 좋은 릴레이션십 빌딩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추천서 영상들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 추천서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다 가져도 요게 없으면 좀 보증이 안 된 느낌, 사인을 누구한테 못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이려면 추천서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선생님과 그냥 좋은 학생으로 보이지 좋은 사람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잘 못하는 한국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소셜 스킬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눈에 띄는 게 부족하면 탈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카데믹도 패스되고 기회도 패스되고 추천서도 패스됐는데 그래도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남들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10명 중 다 똑같은 원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중에 한두 명을 뽑기에도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띄는 게 없으면 싹 사라질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한 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똑같은 활동을 해도 다른 스토리가 있으면 된다라는 저의 입시 본질 영상들을 안 보셨다면 지금 당장 가서 보시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파트에서는 열정과 비전이 없고 그저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난 열심히 산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는 그런 학생이니까요. 제가 항상 말하는 진정성이 부족한 학생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들과 대체 가능한 학생들, 아무리 우수한 애카데믹 이시 추천서를 받고 기회도 잘 해도 나는 그저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라고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번째 레벨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패스했어요. 남았어요. 살아남았어. 이제부터 정말로 더 소수로 선택적으로 뽑아야 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college fit 을 이제부터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학교의 문화와 캐릭터,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평가를 할 거예요. 아주 좋은 성적을 갖고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도 지원하는 학교에 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 아니면 학교에서 뽑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학생이 얼마나 수업에서 좋은 기여를 할지, 교수님과 잘 교류를 할지, 사람 사는 그런 소셜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college fit의 중요성을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시피 기본적인 아카데믹 있죠? dropout rate. 중퇴율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적응을 못해서 만약에 중퇴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학생이 잘 어울릴지 우리 학교와 그거를 봅니다.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인터뷰예요. college fit이 인터뷰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왜냐면 alumni가 보잖아요. 내가 이 학교를 다녀봤는데 이 학생도 정말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학생은 나처럼 좋은 경험을 했을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college fit을 좀 더 입학 사정관님들이 보는 경우가 있고, 대신 인터뷰가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뷰는 어떤 학생들을 받고 어떤 학생을 안 받기 때문에 정말 케바케로 그 면접관이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몇 명이 지금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뷰가 엄청난 큰 비중은 없지만 함으로써 college fit을 알고 많은 다른 부분도 지금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도 여기서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에세이도 많이 나오겠죠. 뭐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 당연히 이 부분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에세이가. 에세이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넘어가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걸치고 정말 우수한 학생이라면 그 많은 지원자 중 한 1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6번째, 최상위 10권 안에 정말로 합격률 3, 4%밖에 안 되는 학교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로 힘든
international 뭐 경시대회, Olympiads 이런 것들, 아니면 research contest, ICEF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대회들, 아니면 정말로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쓰고 저자로 입혀지고 되게 진정성 있게 학자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런 정말로 최상위 1% 되는 학생들이 여기서 다 합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미 이 많은 요소를 다 통과된 학생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저 국제적인 상을 하나 받았다, 내가 논문 하나 썼다 해서 합격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보통 이런 부분을 다 정말로 우수하게 잘 하는 학생이어서 상위 1%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합격이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최상위권 3, 4% 합격률 되는 대학교에 3, 4%가 아니라 거의 8, 90%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학생들은. 이 전반적인 합격률이 개개인마다 똑같은 합격률 퍼센티지가 아니에요. 이건 제 하버드 영상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생이 어떠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좀 달라지지만 일단 정말로 상위 1% 학생들, 학문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여기서 다 합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자 중에서 한 1%, 2%들이 이런 거의 프리패스를 받는 학생들일 텐데, 정말 그래서 7번째, 진짜 여기쯤 되면 정말 훌륭한 학생들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훌륭한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가 원하는 훅이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뽑힐 거예요. 예를 들면 recruited athlete, 용동 선수들, 뭐 Dean's List 학생들, 레거시 학생들, Children of Faculty and Staff, 뭔가 조금 더 혜택이 있는 이런 훅이 있는 학생들이 뽑힐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필 비슷한 원서가 있더라도 이런 훅이 있는 학생들이 먼저 합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매해마다 학교가 요구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더 뽑힐 가능성이 높죠.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원서인데 여자고 남자예요. 올해는 여성을 더 뽑아야 되는,쓰면 여성을 더 뽑겠죠. 이 남자 학생이 더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가 이 학생을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후쿠가 매해마다 바뀌는 이런 대학마다의 요소가 있으니 저희가 절대로 가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운이 들어가기도 하죠, 입시에. 하지만 여기서 훅이 있는 이런 학생들이 또 살아남고 합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이 부분에서는 입학 사정감님들도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돼요.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만 남았겠어요. 정말로 힘들 거예요, 누굴 고르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또다시 한번 college fit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올지 안 올지 그거를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합격시켜도 만약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 yield rate가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합격시켜서 yield rate가 낮아지는 거는 원치 않으니 yield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학들도.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지 관심도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학교에 와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할지를 판단을 해요. 이 학생은 정말로 MIT 와서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활동들과 이 커뮤니티 보스턴 안에서 좋은 명성을 쌓아줄 만한 학생이겠네 라는 그런 판단들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why us, why this college, 그런 에세이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college fit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엄청난 요소들을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고 그 남은 지원자 중 한 2, 3%가 또 여기서 마지막까지 합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 4%의 합격률이 된다는 거죠. 이 숫자, 이 오더 이런 것들은 너무 정확하게 이대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이런 컨비네이션으로 기본적인 것과 정말 소수만 뽑을 때 보는 것들이 이러한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마다 좀 자기들만의 원하는 인재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입시가 정말로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도 운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최상위권 대학들은 개개인마다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퍼즐, 그림 안에서 하나하나 퍼즐을 넣어서 다양성을 추구하며 조화로운 그림, 신입생 클래스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많은 스텝과 요소들이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들도 입시를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을 되게 좀 중요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